예, 이제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DB 연동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일단 순서를 보면 먼저 코드에서 자바의 그 DBMS 연결을 자바에서 오라클이나 MySQL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전송하는데 SQL 명령어를 전송할 거고요. 그러면 DBMS에서 계산한 결과가 프로그램에 전달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사용해서 한 다음에 연결을 종료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빠른 검색과 탐색과 검색을 위해 조직된 데이터의 집합체고요. 잘 저장해 놨다 필요할 때 빨리 찾아서 쓰고 싶어서 만든 게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DBMS. DBMS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라클을 설치했었고요. 또 MySQL도 깔아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좀 용어들 정리를 해보면, 테이블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장소, 가상의 장소, 논리적인 장소고요. 테이블은 한 개 이상의 컬럼, 필드라고도 하죠. 컬럼으로 구성되고요. 컬럼은 자료형과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길이, 범위, 조건 이런 것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이블의 구성 이제 설계 이런 것들을 스키마라고도 하고요. 예, 컬럼들이 모이면 하나의 행을 구성하는데 그걸 레코드라고 합니다. 한 건의 자료를 레코드라고 하고요. 예, 기본 키, 레코드와 레코드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라고 합니다. 이거는 중복이 될 수 없죠.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가 중복되면 안 되죠. 뭐 회사에서 4번이 중복되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중복될 수 없는 값을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뭔가 좀 검색을 하고 싶을 때는 인덱스라는 거를 이제 설정을 해서 조회를 하면 좀 더 검색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자료를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 SQL 언어를 아셔야 되겠죠. SQL이라는 건 데이터 조회, 삭제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뭔가 또 자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데이터 정의어, 이걸 DDL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 때 create 테이블 또는 드랍 테이블 삭제할 때, 또 수정할 때는 alter 테이블, 이런 것들이 DDL이 되겠고요. 데이터 조작 DML이라고 하는데 자료 추가, insert, update, delete 이런 것들이 DML에 해당이 되고요. 데이터 제어, 이건 컨트롤인데 DCL인데요. 트랜잭션 관리, 우리가 여러 작업을 묶어서 하나로 처리하고 싶을 때 커밋과 롤백이라는 게 있죠. 커밋은 변경된 작업을 확정하는 것이고 롤백은 취소하는 거. 오라클에서 우리가 작업한 다음에 커밋 안 하고 그냥 끝내면 없어졌잖아요, 자료가. 예, 그럴 때 쓰는 게 DCL. 예. SQL의 여러 자료형들을 몇 가지 이제 오라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캐릭터 자료형, 이거는 고정 길이 문자열이죠. 근데 바차2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가변 길이의 문자열입니다. 괄호 안에 100 적어놓으면 최대 100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숫자는 넘버, 날짜와 시간을 저장할 때는 타임 스탬프라는 게 있습니다. 또 타임 하면 시간만 저장할 수 있고요. 데이트 타임 하면 날짜를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차2 같은 경우는 최대 사이즈가 4000바이트까지 밖에 저장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긴 텍스트를 저장하고 싶을 때는 4000바이트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CLOB이라는 자료용을 적게 되면 이게 필드 한 개에 4GB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필드 한 개에 4GB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크죠. BLOB이라는 자료용이 있는데 이것도 대량의 바이너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만들 때는 create 테이블, create 테이블하고 테이블 이름, 필드명, 자료형, 난너라면 반드시 입력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프라이머리 키 하면 기본 키가 되는 거죠. 검색할 때는 select, 또 추가할 때는 insert 문장, 삭제할 때는 delete, 수정할 때는 update. 그리고 이제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랑 이제 연결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JDBC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연동 작업을 지원하는 기술이고요. 근데 자바는 프로그램이 하나인데 데이터베이스 제품이 워낙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제품마다 명령어들이 세부적으로 다 틀려요. 오라클의 명령어랑 MySQL의 명령어가 100% 호환이 안 됩니다.
많이 대부분 호환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틀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자바에서 그거를 다 일일이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다양한 DB들을. 그래서 자바에서는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인터페이스로 표준을 만들었고 제조사에서 그걸 클래스를 완성을 하도록 이렇게 표준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JDBC 드라이버라는 게 필요한데요. 오라클에서는 이런 이름의 클래스가 필요하고, 또 MySQL은 이런 클래스, 또 MS SQL은 SQL 서버는 이런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 문자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 각 제조사에서 만든 형식이라서 이 형식대로 일단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오라클하고 MySQL 서버 두 가지를 위주로 할 거고요. SQL 서버도 가끔씩 사용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바 프로그램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바에서는 표준만 제시하고 그 제조사에서 완성된 클래스를 배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OJDBC 6.jar라는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갖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적어놓은 경로 있죠. C의 오라클, XE의 APP의 오라클의 이 경로에 쭉 가시면은 이 자르 파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 파일을, 이 디렉토리를 가보면 여기에 OJDBC 5도 있고 6도 있고 G도 있고 그런데요. 두 번째 거 OJDBC 6.jar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카피해 놓으시고요. 이제 우리 프로젝트로 오시죠. 프로젝트에서 자바 01 프로젝트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 보면 라이브러리가 JDK 1.8로 잡혀 있죠. 그 자바 1.8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만 쓰고 있고요. 지금처럼 이거는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컴파일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보통 여기다가 new 한 다음에 폴더를 만듭니다. 폴더. 네, 프로젝트에 폴더를 추가하는 건데요. 폴더 이름을 libs라고 하겠습니다.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여기다 추가를 하는 거죠. libs 만들어서 붙이세요. 그러면 libs 밑에 OJDBC 6.jar가 추가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 이제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컴파일러한테 내가 이 현재 프로젝트에서 이 파일을 쓰겠다고 또 위치를 알려줘야 컴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속성을 보세요. 네, 속성에서 자바 빌드 패스, 거기에 세 번째 라이브러리즈가 있죠. 예, 거기다가 자르 파일을 추가해야 됩니다. add jar.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의 libs에 OJDBC 6.jar를 선택을 하고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는 얘만 있었는데 레퍼런스드 라이브러리라는 게 생겼죠. 거기에 추가가 되죠. 이게 외부 라이브러리가 추가된 겁니다.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을 깔고 그 다음에 또 자바에서 연동을 해보고 오라클도 연동해보고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MySQL을 설치하기 위해서 mysql.com 사이트에 접속하겠습니다. mysql.com. 자, MySQL 이게 공식 사이트고요. 위에 보면 다운로드 탭이 있죠. 다운로드 메뉴 누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MySQL 다운로드가 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나오는데 이게 상업용 라이센스가 필요한 버전이에요. 근데 맨 밑에 내려가면은 MySQL 커뮤니티 에디션 있죠? 이게 무료 버전이에요. MySQL 커뮤니티 에디션, 커뮤니티 다운로드 클릭하게 되면 다운로드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MySQL 커뮤니티 다운로드에서 우리는 지금 서버가 필요합니다. MySQL 커뮤니티 서버에 다운로드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 누르면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MySQL 우리는 그 윈도우 이게 이제 압축 파일을 받아서 압축을 푸른 다음에 수동으로 환경 설정 세팅하는 버전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받을 거는 자동 설치 버전을 받을 거거든요. 자동으로 인스톨이 되는 버전을 받을 거예요. 여기 보면 MySQL 인스톨러 for 윈도우즈가 있죠. 윈도우즈를 위한 MySQL 자동 설치 프로그램에서 여기 보면 단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거는 집으로 돼 있죠. 집으로 된 것은 수동 설치 버전이에요.
zip 파일 받아서 앞쪽 풀어서 수동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단 자동 설치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MySQL 인스톨러 있고 아래쪽에 보면 Go to 다운로드 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인스톨러를 다운받는 페이지로 갔어요. 거기서 MySQL 인스톨러 8.0.16이 있는데 32비트 버전이 32비트하고 32비트 버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MB 밖에 안 되고 이거는 373MB거든요. 근데 20MB를 받아도 어차피 그 안에서 또 다운로드를 또 받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풀 버전을 받겠습니다. 373.4MB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를 누르겠고요. 클릭하면 다운로드 화면으로 가는데요. 자, 여기서 로그인을 하라고 하죠. 로그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맨 밑에 내려가면 이게 있습니다. 나는 로그인 안 하고 다운로드만 받을 거예요.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죠. 자,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이렇게 MySQL 인스톨러라는 확장자가 MSI인 파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설치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더블 클릭하고 실행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럼 처음에 이제 이런 MySQL 인스톨러 화면이 뜨면서 라이센스의 동의 화면이 뜨게 됩니다. 체크박스에 체크해서 라이센스에 동의를 하시고요. 넥스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 옵션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서버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서버만 설치하고 다른 건 안 깔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치 옵션이 개발자 디폴트 옵션이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깔려서 우리는 서버만 설치하면 되세요. 서버 온리를 선택할게요. 서버 온리 선택하시고요. 넥스트. 그러면 여기서 설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execute 버튼 누르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그 중간에 이 과정에서 그 에러가 날 수가 있고요. 그 뭐냐면 그 단넷 프레임워크라는 게 설치가 되어야 또 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러시면 말씀해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넥스트 하면 되고요. 그럼 MySQL 서버 8.0.16이 이제 깔린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스탠드 얼론 MySQL 서버가 있고 InnoDB가 있는데 위에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옵션으로 넥스트 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MySQL이 서버 프로그램이라서요. 서비스를 위해서 여기 보면 TCP/IP 3306 이게 이제 기본 포트거든요. MySQL에서는 3306번 포트를 기본 포트로 쓰고 있습니다. 넥스트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인증 방법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방법이 좀 강력한 패스워드 암호화를 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기존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최신 버전을 하게 되면 또 기존의 버전하고 또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 시간에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서 MySQL 5.0대 버전하고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버전은 8.0대 버전인데요. 5.0대 버전하고 호환이 되도록 두 번째 거하고 넥스트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MySQL의 루트, MySQL은 이제 나중에 접속을 할 텐데요. 루트라는 계정이 그 관리자 계정이에요. 아이디가 루트거든요. 그럼 패스워드를 뭘로 할 겁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또 복구하기가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서 쉽게 1, 2, 3, 4로 하겠습니다. 1, 2, 3, 4 밑에도 1, 2, 3, 4 하고 넥스트요. 약하다고 나오는데 넥스트. 그러면 윈도우즈 서비스라는 건 우리가 컴퓨터를 켜면 실행시키지 않아도 자동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화면이 없더라도 백그라운드에서 자동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서비스거든요. 서비스 이름은 이걸로 그냥 기본 값으로 하겠고요. 넥스트. 그러면 이제 여기 execute 버튼 누르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설치가 여기까지 에러 없이 잘 설치가 됐다면, 실행이 됐다면 완료가 된 거고요. 피니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피니시 누르면 이제 설정을 하는데 넥스트 해볼게요. 넥스트. 뭐 지금 다 완료된 거예요. 피니시 누르면 이제
설치가 끝난 겁니다. 근데 MySQL을 이제 쓰려면 원래는 이제 이 MySQL 8.0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라는 도구가 있고요. 여기를 눌러보면 이런 화면이 됩니다. 그러면 패스워드에다가 방금 전에 우리가 작성했던 1, 2, 3, 4를 했었죠. 1, 2, 3, 4 누르고 엔터 치면은 MySQL 프롬프트에 접속이 돼요. 또는 이 MySQL을 이제 우리가 이건 MySQL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었고요. CMD에서 만약에 하고 싶다면 CMD에서 그냥 MySQL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 MySQL이 지금 패스가 안 잡혀 있어서 현재 디렉토리에 없기 때문에 어디 설치가 되어 있냐면요. C의 프로그램 파일즈에 MySQL에 MySQL 서버 8.0에 bin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는 여기를 패스로 잡아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디렉토리를 이제 윈도우 탐색해서 카피를 한 다음에요. 이거 다 치기가 어려우니까 CMD에서 CD, change 디렉토리죠. 한 칸 띄고 붙입니다. 그러면 C의 프로그램 파일즈 MySQL에 MySQL 서버 8.0에 bin까지 디렉토리가 이동이 되는 거죠. 네, 거기서 그냥 MySQL 이렇게 써볼게요. 네, 그러면 에러가 나죠. 왜냐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치면 안 됩니다. 그냥 MySQL 명령어만 치면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치면 접속이 일단 경고가 뜨긴 했는데 여기 보면 경고가 있긴 있는데 경고가 무슨 경고냐면 이거 화면에 이렇게 암호를 쳐도 되나요? 하고 경고를 하는 건데 들어갑니다. 설치를 해서 이렇게 원래 터미널에 접속해서 여기서 이제 명령어들을 다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직 테이블을 안 만들었으니까요. 유저다 그러면 사용자 정보를 먼저 DB를 선택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텐데 지금 이런 터미널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그 명령어를 MySQL에서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HiDSQL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보겠습니다. HiDSQL.com이거든요. 거기서 두 번째 다운로드 누르면 인스톨러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고 인스톨러를 클릭을 하면 바로 다운로드를 진행해요. 이 다운로드 파일 다 받으면 이걸 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되면은 이 setup.exe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실행하고 이거 이제 언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어는 없어요. 잉글리시로 그냥 해야 됩니다. 하고 OK 하면 accept하고 next하고 기본 옵션으로 설치할 거예요. next 기본 값으로 그냥 쭉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HiDSQL을 실행할까요? 피니시 버튼 누르면 바로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 뜨지요. 이 화면에서 이제 로그인 정보를 입력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세션 관리자라는 프로그램이 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MySQL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신규라는 버튼이 신규 눌러볼게요. 신규 누르면 이제 화면이 바뀌었죠. 일단 여기 세션 이름은 그러니까 접속 MySQL에 접속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세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일단 루트라고 쓸게요. 루트 이렇게 쓰고 오른쪽에 네트워크 유형 MariaDB 또는 MySQL 이 프로그램은 MariaDB 그러니까 MySQL 개발자분들이 나와서 순수 무료인 MariaDB를 만들었어요. 호환이 돼요. 자, MySQL하고 MariaDB는 프로그램이 소스가 오픈되어 있어서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호스트는 이게 127.0.0.1이 내 컴퓨터를 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원격 컴퓨터에 있는 MySQL에 접속하고 싶으면 IP를 적으면 되고요. 사용자가 루트고 암호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1, 2, 3, 4 포트 번호 기본값. 그래서 암호만 1, 2, 3, 4로 넣으신 다음에 여기 보면 저장이 있죠. 저장 한번 누르면 그 다음부터 암호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장하고 열기 해볼게요. 예, 그럼 바로 MySQL 화면으로 접속이 로그인을 해서 들어간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사용자 계정을 하나 만들게요. 지금 물론 이제 루트 계정으로도 충분히 실습이 가능한데요. 루트 계정은 관리자 계정이거든요. 관리자 계정이라서 혹시라도 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정이 노출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 계정을 하나 만들 거예요. 도구에 가서요, 사용자 관리자가 있습니다. 도구 메뉴에 사용자 관리자 눌러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루트 계정만 하나 지금 있는 거거든요. 추가할게요. 네, 추가해서 사용자 이름에 유저, 암호도 유저, 그러니까 아이디도 유저, 패스워드도 유저, 둘 다 유저, 네,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사용자 이름도 유저, 암호도 유저. 네, 이렇게 했고, 호스트가 있는데, 호스트에 보면 지금 로컬호스트 돼 있죠? 그러면 이 계정은 내 컴퓨터 여기서만 접속이 되는 계정이고요. 눌러서 보면 네 가지가 있잖아요. 로컬 네트워크, 그러니까 IP가 192.168로 시작하는 모든 IP에서 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IP가 10.122 공인 IP거든요. 이거는 이 IP대에서 접속할 수 있는 방법. 모든 곳에서 접근하면 이거는 다 외부에서 다 접속이 되는 거죠. 근데 보안 때문에 외부 접속을 잘 안 열어줘요. 보통 MySQL은. 그래서 보통은 이제 로컬호스트 서버에서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중요한 게 계정을 만들었는데 아무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권한이 있어요. 이 권한을 확장시켜서 보면 이러이러한 권한들을 세부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우리 실습해야 되니까 전체 권한을 다 줄게요. 전체 권한을 체크를 하시고요. 저장하세요. 네, 그러면 전체 그러니까 새로운 계정이 만들어졌고요. 유저 계정. 이 계정은 로컬에서만 접속을 할 수 있고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닫으세요. 이제 방금 만든 저 유저 계정으로 접근을 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는 지금 루트 계정으로 접속이 되어 있죠. 그럼 접속을 끊고 새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이게 접속 해제예요. 지금 코드가 빠져 있죠. 연결을 끊는, 접속을 해제하는 명령어고요. 눌러볼게요. 누르면 지금 접속이 해제가 됐고, 그럼 세션 관리자가 다시 열리죠. 여기서 이제 지금 이거는 루트 계정용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거고요. 신규 누를게요. 신규 눌러서 이번엔 유저죠. 자, 유저 계정. 자, 오른쪽에 사용자도 유저, 암호도 유저죠. 유저. 또 저장 눌러서 저장해놓고 열기 하면 이제 유저 계정으로 접근이 된 거죠. 접속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MySQL 설치는 끝났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기본 작업들, 저장소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바 프로그램에서 MySQL에 접속을 하려면 아까 우리 그 오라클 OJDBC 6.4를 주셨죠? 그건 오라클과 연동할 때 그게 필요하고요. 또 MySQL에 연동을 할 때는 또 이 MySQL 커넥터 J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 주소가 다운로드 주소거든요. dev.mysql.com. 예, 그래서 지금 여기 dev.mysql.com에 다운로드 커넥터의 J 치니까 자바에 접속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화면이 떴죠. 거기서 여기입니다. 커넥터 J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를 선택하랍니다. 운영체제를 눌러서 우리는 플랫폼 인디펜던트로 해야 되겠는데요. 플랫폼에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운영체제에 상관없는 라이브러리 선택하면 불러오고 있습니다. 불러오면 지금 타르가 있고요. 집이 있어요. 타르는 리눅스용 압축 파일입니다. 리눅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압축 파일이고요. 집은 뭐 윈도우즈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 8.0.16에서 4.3메가짜리 있죠? 다운로드 누르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그럼 여기도 역시 또 로그인 하라고 나오는데 로그인 안 하지 마시고요. 맨 밑에 노땡스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압축 파일을
압축 파일 이건데, 이거를 압축을 푸세요. 풀면 그 안에 들어가면 자르 파일 하나 보이죠? 확장자가 JAR인 파일을 자르 파일이라고 하죠. 이거를 MySQL 커넥터 이거를 카피해서 우리 현재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LIBS에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라이브러리에 자르 파일을 추가해야 컴파일러가 그 위치를 알아서 컴파일한다고 그랬죠? 프로젝트에서 속성 자바 빌드 패스 라이브러리즈 여기에 add 자르 눌러서 LIBS에 있는 MySQL 커넥터 자르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LIBS에 2개가 들어가고 레퍼런스드 라이브러리즈에도 2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MySQL을 설치하고 MySQL을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도구인 HiDSQL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MySQL에 설치만 돼 있지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죠. 데이터를 만들어 보고 그거를 이제 자바 프로그램하고 서로 연동하는 이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ySQL에서 몇 가지 명령어를 좀 익히셔야 되는데요. 우선 자, 명령어를 어디다 입력하시냐면, 원래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여기 안에 들어와서 이게 MySQL 터미널이잖아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명령어를 쳐야 돼요. 근데 하는데 이게 좀 치기도 힘들고 번거로워서 어려워서 HiDSQL이라는 프로그램을 따로 깐 거죠. 그러면 HiDSQL에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 왼쪽이 이제 사용자 계정이고 이게 이런 걸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래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보면 또 테이블들이 있는 상태거든요. 사용자 계정, 데이터베이스 목록, 그 안에 들어가면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MySQL, 퍼포먼스 스키마, 시스 이런 것들은 MySQL을 설치할 때 기본으로 깔려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명령어를 쓸 때는 어디서 하냐면 여기 보면 쿼리라고 있죠. 쿼리 탭 여기다가 이제 명령어를 치면 됩니다. 쿼리를 한번 누르시고요. 그 위에 이제 여기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밑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show data basis 해볼게요. 그리고 끝에 세미콜론 찍은 다음에 실행할 때는 마우스 드래그를 하고 우클릭하고 선택 실행, 그러니까 드래그 한 다음에 선택 실행, 컨트롤 F9 이렇게 나오는데 폰트가 좀 작잖아요. 폰트를 키워보겠습니다. 도구에서 환경 설정에 가면 환경 설정에 보면 여기 SQL 환경 설정에 SQL 탭에 보면 폰트하고 폰트 사이즈를 줄 수가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폰트로 해서 사이즈를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실행이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show 데이터베이시스라는 게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확인하는 명령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create 치면은 소문자로 쳤는데 대문자로 자동으로 명령어가 바뀌고 있죠. create 데이터베이스 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웹이라고 하겠습니다. create 데이터베이스 웹. 데이터베이스라는 테이블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오라클에서는 이거를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했었죠. create 데이터베이스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선택 실행하면 됩니다. 컨트롤 F9. 그냥 F9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행이 돼요. 모든 명령어가. F9 하면 전체가 다 실행되고, 현재 드래그한 명령어만 실행하려면 컨트롤 F9고요.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아래쪽에 보시면 영향받은 행에 1 돼 있죠. 데이터베이스만 만들었지 목록을 표시한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목록을 보고 싶으면 show 데이터베이시스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명령을 실행해 보면 이제 방금 만든 게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use라는 명령어를 쓰는데요. use하고 웹. 그럼 뭐냐면
유즈 다음에 유즈 한 칸 띄고 나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합니다. 유즈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 웹이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왼쪽에 4개밖에 없는데 클릭하고 이제 새로 고침이에요. 이게 눌러보면 데이터베이스가 목록이 추가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게 다 테이블들이거든요. 테이블들이 있는데 웹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죠. 여기다가 테이블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즈하면 이제부터 웹이라는 DB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명령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 현재 쿼리 실행을 여기를 실행했고, 자 이제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을 지금 하나 만들었는데요. 필드명 create 테이블, 여기 필드 테이블 네임이고요. 북스란 테이블 만들었습니다. 필드명이고 자료형이 숫자라는 뜻이고요. 낱널은 널값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필수 입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오토 인크리먼트는 뭐냐면 번호가 자동으로 증가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입력하지 않더라도 일련 번호가 1, 2, 3, 4 자동으로 증가되는 필드라는 뜻이고요. 타이틀 받자는 가변 사이즈죠. 50바이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대문자로 자꾸 바뀌는 거는 SQL 명령어에서는 이제 표준 SQL 명령어 작성 방법이 그 키워드는 대문자로 쓰고요. 나머지는 소문자로 쓰는 게 이제 그 기본 표준적인 작성 방식이라서요. 이 하이리 SQL에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필드명인데 이어라는 또 그 명령어가 있거든요. 자료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자동으로 바꾼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소문자 구분 안 하시고 작성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키는 식별자라고 그랬죠. 식별자는 지금 이 도서 코드는 중복이 되면 안 된다. 똑같은 도서 코드가 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으로 프라이머리 키도 설정을 했습니다. 테이블 목록을 보니까 나왔고요. 그러면 자료를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되겠죠. insert into books, books라는 테이블에 자료를 추가하는데 지금 우리가 앞에 필드를 쭉 나열을 했는데요. 그 book 언더바 id라는 필드는 자동 증가 필드라서 빼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괄호 치고 1, 2, 3, 4 4개의 필드에다 값을 집어넣는데요. values 뒤에다가 값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타이틀에는 운영체제라는 값이, 퍼블리셔의 사명이라는 값이, 이어의 2013이라는 값,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숫자형 자료는 숫자에는 따옴표를 빼고요. 문자 데이터에는 따옴표를 붙이는데요. 사실 이것도 숫자거든요. 이어가 숫자 그 연도도 지금 바차로 했거든요. 자료형을 제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따옴표 붙이고, 숫자형에는 따옴표를 빼는데 얘는 안 붙였는데 그 자동 증가가 되기 때문에 안 써도 들어가요, 번호가. 그래서 뺐고 나머지는 이 4개에는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코드를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인서트 해보겠는데요. 북스 테이블의 필드명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고, SQL은 세미콜론이 끝이니까 중간에 좀 이렇게 엔터를 쳐서 여러 줄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따옴표 짝이 잘 맞게 작성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를 또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니까 아래쪽에 보니까 영향받은 행이 1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 들어갔는지 보려면 select 명령어로 실행해 보면 돼요. 그러면 books란 테이블에 하나의 자료가 들어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문장을 카피해 가지고 좀 데이터를 좀 바꿨어요. 바꿔서 하나씩 추가해서 자료를 넣어본 다음에 셀렉트를 해보면 방금 입력한 순서대로 자료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book id는 자동으로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죠. 자료를 이제 하나 지워보겠습니다. 우리 book id가 2번인 행을 한번 지워보려고 합니다. 지울 때는 delete from 다음에 테이블 이름 적고요. 조건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book id가 2번인 행을, 레코드를 지우세요 하게 되면 삭제가 되고요.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도서 코드가 2번인 행을 삭제하게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 보면 영향받은 행이 1개 지워졌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한번 셀렉트를 해보게 되니까요, 이제 2번이 지워졌죠. 1, 2, 3, 4, 5번 있었는데 2번이 지워지고 4개만 남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을 수정할 때, 레코드 수정할 때는 예를 들면 지금 도서 코드가 1번인 행이 가격이 35,000원이었거든요. 보면 1번 책은 35,000원인데 4만원으로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업데이트인데요. 가격을 4만원으로 바꾸세요. 도서 코드가 1번인 행. 외워질 조건입니다. 도서 코드가 1번인 책에 가격을 4만원으로 바꾸세요. 입니다. 변경했고 다시 셀렉트 해보니까 4만원으로 변경이 되고 있죠. 오라클에서는 이렇게 추가 수정 삭제한 다음에 커밋을 안 하면 취소가 돼버리죠. 롤백이 돼버리죠. 확정이 안 되고. 근데 MySQL에서는 커밋 롤백이 없어요. 바로 저장이 되고 바로 수정이 되고 삭제가 되고 합니다. 자, 이제 자바에서 MySQL에 접속을 해서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를 읽어보거나 또는 쓰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기능까지 먼저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패키지를 하나 만드시죠. ch21이요. ch21이라고 하시고요. 클래스, 일반 클래스인데요. 커넥트 데이터베이스. 자, 먼저 이 문자열을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위해서 일정한 형식을 가진 연결 문자열이라고 하는데요. JDBC 콜론, 다음에 오라클이면 여기 오라클, 또 MS SQL이면 MS SQL, MySQL이면 MySQL, 이렇게 이름이 제품 이름, DBMS 제품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호스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컬에 설치했으니까요.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포트 번호도 들어가는데 포트 번호 MySQL은 3306이거든요. 근데 3306 포트가 아니라 우리 처음에 설치할 때 이걸로 했는데 포트를 많이 바꿨다. 그럼 그 포트 번호를 적어주면 돼요. 근데 3306이면 빼도 되고요. 기본 포트면 빼도 되고요. 여기가 데이터베이스 이름입니다.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거 있죠? 이 이름하고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이 use SSL이라는 건 SSL은 이제 보안 통신이거든요. 사실 데이터베이스하고 프로그램하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텍스트가 다 노출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보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설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 설정은 쓰지 않겠다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서버의 타임존, 지금 세계 표준시로 설정되어 있는데 시간대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해놓고 이게 아까 아이디였죠. 사용자 계정 아이디, 패스워드 맞게 하면 되겠고요. DB 접속을 할 때 커넥션, 지금은 커넥션만 일단 필요한 코드예요. 여기는 이제 SQL 좀 이따가 실행할 때 필요한 건데요. 먼저 class.foname하고 이 드라이버를 로딩했는데요. 실행시켜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면 이 com.mysql jdbc 드라이버는 deprecated,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향후에는 없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이거 쓰세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바꿔볼게요. 자, 여기 카피하신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재 많이 쓰고 있는 클래스의 이름이거든요. MySQL 드라이버에.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MySQL 8.0에서는 이걸로 바뀌었거든요. 아까 경고문 떴었죠? 그러니까 com.mysql에 이 사이에 얘가 들어간 거죠. CJ. 이걸 하게 되면 아까 나왔던 경고가 사라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신 버전은 이걸로 가는데 이제 MySQL 버전이 좀 낮은 경우가 있어요. 서버에서. 그런 경우에 이게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처음 적어드렸던 이걸로 하면 호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환성을 생각하면 이게 좋고요. 최신 버전하고 좀 잘 맞추려면 이게 좋고요. 그래서 드라이버 로딩이 됐고 여기가 DB에 실제로 접속하는 코드입니다.
그러면 이와 연결 문자열 아이디 패스워드를 해서 이게 정보가 정확하면 접속이 되는데요. 자, 정보가 좀 틀렸다고 해보죠. 예를 들면 유저인데 비밀번호를 뭐 이렇게 틀린 거죠. 패스워드가 똑같이 유저였는데 1, 2, 3, 4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접속이 안 되게 됩니다. 자, access denied 돼 있죠. 그러면 아이디 패스워드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루트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이디가 루트고 비밀번호가 1, 2, 3, 4 했잖아요. 루트 계정으로 접속이 되는 겁니다. 하니까 접속이 성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MySQL 접속 계정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적어주는 겁니다. 하고 우리는 루트 계정을 그 코드에다가 적는 거는 좀 위험하죠. 지금 사실 여기도 좀 이따 이제 바꿀 텐데요. 접속하긴 했는데 이렇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코드에다가 직접 적는 게 좋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보안상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따 숨길 거예요. SQL 명령어, 우리가 실행할 SQL 명령어, MySQL에서 그거였죠. 이 명령어를 이제 실행하자는 얘기죠. 자바에서요. MySQL에서는 한 줄로 되지만 자바에서 여기 들어오려면 아까처럼 접속하는 코드가 있어야 되고 또 SQL 명령어를 작성한 다음에 전달하는 과정,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 SQL 명령어를 실행시키기 위한 객체가 아까 만들었던 스테이트먼트 이거예요. 이거는 DB 접속할 때 필요하고 SQL 명령어를 실행할 때는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넥션에서 create statement 함수 호출하면 실행할 수 있는 객체가 나오고요. 거기서 이게 SQL을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행할 명령어는 괄호 안에 적습니다. 이 명령어가 여기 들어가서 실행이 됐겠죠. 그러면 실행하면 이렇게 목록이 나오죠. 그럼 이 목록이 나온 것을 리턴 받아서 이 결과셋, RS, 리절트 셋이라는 결과셋에 자료가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한꺼번에 다 가져올 수 없고요. 한 행씩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next 하게 되면 첫 번째 자료를 읽습니다. next 할 때마다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읽어드리는 거예요. 읽어서 이게 하나의 행을 읽는 거거든요. 하나의 레코드를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그러면 여기를 읽어드리겠죠. 이 자료. 이 자료, 첫 번째 자료, 이거를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럼 이 자료에서 각각의 필드들 있죠. 이 필드들은 RS의 get 다음에 자료형, 숫자 필드는 int, 문자열 필드는 string, 또 날짜는 get date, 실수형은 get double 이렇게 함수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필드명이고요. book underbar id 필드명이 숫자니까 이렇게 가져와서 저장시키고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출판사하고 가격하고 이런 정보들도 출판 연도까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연도 가격도 추가했고요. 필드명이죠. RS get 자료형 필드명 이렇게 해서 값을 받아온 다음에 추가해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출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저장된 이 자료를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읽어와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작업들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물론 실행은 잘 끝났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지금 접속이라든지 또 SQL 명령어 실행 객체, 결과셋 이런 객체들은 닫아줘야 됩니다.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면 물론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클로즈가 돼서 뭐 반납 처리가 되는데요.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용이 끝났으면 얘네들은 닫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파이널리저를 추가를 해볼게요. 자, 파이널리저를 추가해서 지금 커넥션, 스테이트먼트, 리절트 셋 이 세 개를 닫아줄 텐데요. 닫아줄 때는 그 아까 우리가 커넥션, 스테이트먼트, 리절트 셋 순으로 만들었죠? 거꾸로 닫아줘야 돼요. 이런 순으로 닫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닫아줘야 됩니다. 자, 근데 왜 커넥션을 먼저 닫으면 안 되냐면요.
커넥션을 먼저 닫아버리면 연결이 끝나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내부부터 하나하나 닫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순으로, 오픈한 역순으로 닫아주는데, 또 밑줄이 그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 클로즈도 또 예외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 올려보시면 트라이 캐치로 감싸라고 되어 있죠. 눌러보겠습니다. 트라이 캐치로 닫아줍니다. 네. 그러면 자, 파이널 리절이 상당히 이제 길어졌어요. 네, RS를 먼저 닫아주고 또 스테이트먼트를 닫아주고 커넥션을 닫아주고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요. 이 RS나 STMT, CONN이 널일 경우는 또 예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연결 문자열을 한번 틀려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쪽에 이제 1, 2, 3, 4 아이디가 패스워드가 유저였는데 패스워드를 바꿔버렸죠. 틀리게 바꿔버렸죠. 그러면 접속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에러가 발생하게 돼요. 접속이 안 되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요. 여기가 널인 상태로 처리가 돼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DB 접속 안 되는 건 맞겠죠. 패스워드 틀렸으니까. 근데 또 뭐가 문제냐면 여기가 또 문제입니다. 여기서 클릭해 보니까 45번 라인의 문제인데 여기가 문제래요. 왜냐면 DB 접속이 안 됐기 때문에 커넥션도 널이고 얘도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접속이 안 되는데 나머지가 다 안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 처음에 세 개가 다 널로 시작했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되면 얘가 널이고 다 널입니다. 밑에가. 그 상태에서 뭐 닫으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안전하게 닫아주려면 이런 코드를 또 추가하셔야 돼요. 예. RS가 널이 아니면 닫으세요. STMT가 널이 아니면 닫으세요. CONN이 널이 아니면 닫으세요. 이렇게 처리를 해야 방금 같은 에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실행해보면 예, 이제는 아까 같은 문제는 안 생기죠. 근데 여기 이거는 물론 이제 암호가 틀렸기 때문에 에러가 난 것이 맞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요. 근데 지금 방금 작성한 코드는 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중요한 정보는 이렇게 연결 문자열이라든지 아이디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중요한 정보는 코드에 적으면 위험합니다. 코드에 일단 적혀 있다는 거. 자, 아이디 패스워드가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코드를 보면 누구나 다 들어가서 DB에 접속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코드에다가 직접 계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적는 건 보안상 위험하기 때문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숨기는 방법을 이제 할 텐데요. 자, 지금 물론 이제 자바 코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코드를 자바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는 클래스 파일을 배포하면 되죠. 확장자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test.java라는 코드를 만들었으면 컴파일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확장자가 클래스인 거. 얘를 배포하면 물론 이제 코드는 안 보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윈도우의 쇼 뷰에 내비게이터를 보면은 이게 지금 BIN이 src가 자바 소스고 BIN이 클래스죠. 클래스에서 자, 이거 지금 확장자가 클래스인 파일 이거 보면은 이 경로를 보면은 여기거든요. 열어볼게요. 그럼 여기인데 이거를 에디터로 열어보면 물론 안 보입니다. 근데 여기만 봐도요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있죠. 그 다음에 또 드라이버 이름이 있죠. 아이디 패스워드 아이디 보이시죠? 이게 아이디고요. 이게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 그 역 어셈블러 디컴파일러로 보면은 코드가 그대로 다 보여요. 자, 제가 한번 역 어셈블러를 돌려볼 텐데요. 이게 JDGUI라는 인터넷에서 받은 프로그램인데요. 이거 돌려서 오픈해서 방금 저 클래스 자바 01에 BIN에 CH21에 확장자 클래스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깨지게 보이는데 열기 해볼게요.
소스 코드 그대로 보이죠. 소스 코드의 아이디 패스워드 그대로 보이죠. 확장자 클래스인 파일을 열었는데도 소스가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포할 때 클래스 파일을 그대로 배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그대로 있는 채로 보내면 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숨기는 방법을 이제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코드를 좀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먼저 db의 정보를 db.prob이라는 파일에다가 저장을 시킬 거고요. 거기다가 이 연결 문자열, 드라이버 클래스, 사용자 계정의 정보를 담은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있는지 보십시오. 그 방금 작성한 db.prob을 읽어와서 이런 형식으로 해서 코드에서 직접 읽어드리는 걸로 가고, 그러면 여기 코드 상에는 직접 계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숨겨진 상태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db.prob이라는 파일을 만들 텐데요. 이거 경로를 d루트에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d루트 짧은 데다가. 자, d루트에 가보시죠. d루트에다가 메모장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db.prop 하고요. 뒤에 .txt 지울게요. 하고 에디터로 열어서 여기다 작업을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를 코드에다 매번 적지 말고요. 여기다가 파일에다가 미리 저장시켜 놨다가 불러오는 방식으로 가면 두 가지가 좋은 점이 있는데요. 아까처럼 소스 코드에 중요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니까 보안상 좀 더 안전하고요. 또 두 번째는 매번 연결 문자라고 아이디 패스워드 맨날 적는 게 좀 일이잖아요. 중복되는 코드잖아요. 이거를 좀 코딩량도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연결 문자열에서 아까랑 다른 점은 여기 시간대를 우리나라 시간대로 바꿨고요. 그리고 드라이버는 처음부터 지금 CJ 2.5로 최신 버전으로 드라이버 적었고, 아이디 패스워드, 여기 데이터베이스는 웹이에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자바 코드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는 우리가 이제 셀렉트 화면에 표시하는 것만 했는데, 자바에서 뭔가 작성한 것을 SQL에 저장하는 코드, 인서트 쿼리를 여기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SQL 인서트 테스트라고 하시고요. 일반 클래스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방금 작성한 db.prob이라는 파일에서 정보를 읽어서 화면에 뿌리는 데까지 먼저 테스트 해볼게요. 자, db.prob에서 뭔가 불러오는데 여기가 에러가 되죠? 예외 처리가 필요해서요. 이거 트라이 캐치로 묶어도 되고 하는데 스로우즈를 쓸게요. 메인 옆에다가 스로우즈 하고 exception. 여기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메인 함수 안에서 뭔가 예외가 발생하면 트라이 캐치로 우리가 자세히 안 하고 그냥 여기한테 보내서 기본 처리만 해주세요. 컴파일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일 인풋 스트림 우리가 방금 작성했던 D 드라이브의 D 루트 디렉토리에 db.prob이라는 내용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인풋 스트림이 필요한 거죠. 파일의 내용을 우리 프로그램으로 읽어와야 되니까요. 인풋 스트림 만들고요. 프로퍼티즈라는 이 클래스는 그 자료를 키와 밸류를 가지고 세트로 저장하는 클래스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해시맵 구조로 되어 있겠죠.
해시맵이 키와 밸류로 구성되잖아요. 이 프로퍼티즈가 보면은 그 기층구조를 따라가 보면 해시맵이 부모예요. 예, 그럼 프로퍼티에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불러오는데 FIS가 뭘 가리키냐면 지금 이 파일을 가리키죠. 그럼 db.pro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이 아까 여기 보시면 이 이퀄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가 키가 되고요, 뒤에가 밸류예요. 키 밸류 구조로 쭉 얘를 가져와 읽어가지고 프로퍼티즈 클래스에다가 로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가져올 때는 get property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equal 앞에 있었던 거 있죠, 변수명을 적게 되면 그 값을 불러와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실행시켜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까 파일에 db.pro에 저장한 걸 잘 불러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get property 말고 set property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set property를 한번 사용하는 건데요, prop.set property하고 앞에가 변수명, 뒤에가 값입니다. 그럼 패스워드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1, 2, 3, 4로 주겠다는 거죠. 네,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니까 그래서 값을 이제 바꾸고 싶을 때는 프로퍼티에서 set property, 읽어올 때는 get property고요, set property에서 이게 변수명이고 바꿀 값이에요. 패스워드를 db.pro 파일의 내용을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 2, 3, 4를 바꾸고, 그러면 FOS 이 기록을 해야 되니까 아웃풋 스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db.prob이란 파일을 내용을 고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고요, 스토어라는 함수로 줄여야 돼요. 아까 불러올 때는 로드였죠, 저장할 때는 스토어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져오고, 이거는 그냥 설명문이에요. 설명문이라서 이렇게 하고 실행해보면, 여기 가보시면 맨 위에 이거 있죠, 이게 지금 설명문이 붙었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다시 패스워드를 다시 유저로 고치고 싶다, 이렇게 고쳤고요. 실행. 그러면 다시 가보면 패스워드가 다시 유저로 바뀌죠. 근데 이 순서가 꼬이는 거는 이게 지금 프로퍼티가 해시맵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해시맵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순서가 꼬이잖아요. 근데 키 값이 고유하기 때문에 빨리 찾을 때 쓰는 용도죠.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프로퍼티즈 파일을 내용을 읽기 위해서 인풋 스트림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파일의 내용을 읽어올 때는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에 기록할 때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프로퍼티즈라는 객체에다가 변수명과 값으로 세트로 해서 불러온 거죠. 파일 내용을 불러온 거죠. 그러니까 이 파일의 내용을 분석해서 불러오는 거죠. 이 프로퍼티즈라는 클래스에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수명이라서 값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혹시 바꾸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set 프로퍼티를 이용하고 스토어 하게 되면 저장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일만 우리가 잘 관리를 해 놓으면 보안적인 측면에서 코드에다가 계정 정보를 적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코드가 좀 줄어들겠죠. 대신에 이제 이 코드는 이제 항상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항상 불러와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이거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거든요.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메서드에다가 적어 놓으면 그 메서드만 호출하면 이런 정보들 다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좀 뒤에는 이제 그런 스타일로 코드를 변경을 할 거고요. 이제 그 스트링 이제 SQL 명령어를 만들어서 레코드를 추가하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레코드를 추가하기 위해서요, 이제 DB 접속 객체가 필요하고 커넥션, SQL 명령어를 실행하려면 이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클래스 로딩 하고요. 근데 사실 이 코드는 자바 버전, 요즘 버전에서는 이 코드를 안 써도 실행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DB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 제목, 출판사, 출판 연도, 가격을 미리 변수에 담아놨고요. 자, SQL에서 이렇게 작성했는데 여기가 좀 어렵죠. 북스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가하는데요. 이게 필드 명줄 적었고요. 밸류즈 뒤에다가
자, 이 타이틀 변수에 있는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만약에 그냥 이 문자열 자체를 그냥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죠. 근데 우리는 변수의 값을 담아서 넣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게요, 뭐 사용자가 입력을 한다거나 그럴 때 보통 변수에 담았다가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직접 우리가 SQL을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변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책 제목이 타이틀이 되는 거예요. 변수에 담아서 변수에 담긴 값을 넣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에 저장된 값을 연결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앞뒤로 따옴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더하기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 세트고요. 근데 숫자는 따옴표를 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프라이스는 작은 따옴표를 뺐죠. 다른 데는 다 집어넣는데요. 이렇게 해서 SQL 실행을 위한 객체를 만들고요. 이때 실행이 되는데 함수가 좀 달라요. 아까 우리가 읽어올 때는 execute query라는 함수를 사용했는데, 읽어올 때는요, 지금 저장할 때는 뒤에 함수 이름이 update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수정, 삭제할 때는 이 함수를 써야 되고요, 읽어올 때는 query를 써야 되고요. 함수가 두 종류예요. select용 함수하고 select가 아닐 때 함수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어서 저장을 하고 저장되었습니다. 그럼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저장되었습니다. hide SQL에 가볼게요. 가서 이제 select 명령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실행해 보니까 방금 추가한 게 추가가 돼 있죠. 그럼 자바에서 우리가 실행한 게 잘 나온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또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실행할 때마다 계속 쌓여요. 똑같은 게. 자, 저장되었습니다. 또 저장되었습니다. 제가 3번 저장했는데요. 그럼 3개가 쌓이는 거예요. 아까까지 4개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값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셀렉트 해보면 지금 계속 똑같은 내용이 여러 개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도 트라이절에서 이제 다 했으면 이 두 개를 또 닫아줘야 되잖아요. 파이널 앞에랑 똑같습니다. 파이널 리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파이널 리절 추가할게요. 그래서 역순으로 스테이트먼트를 먼저 닫아주고요, 커넥션도 닫아줘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둘 다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스로우즈를 만들어서 얘가 다 기본 처리를 해주고 있어서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 안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얘한테 다 보내기로 했죠. 근데 여기는 다 우리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널이 아니면 클로저하고, 여기도 CONN이 널이 아니면 클로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